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면 이유 모를 피로감이 몰려오는 그 느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며느리가 묵묵히 먹고 그냥 가버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밤새 잠 못 이루셨던 분들. 고부 갈등.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워낙 흔한 주제니까요. 드라마에서도 예능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수도 없이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요. 사실 고부 갈등의 핵심은 아기가 아닙니다. 어머니도 나쁜 마음이 없어요. 며느리도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매번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언어,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 중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하나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인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고부 갈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들을 낳던 날부터 시작해서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애쓰던 날들, 학교 가던 뒷모습을 보며 눈물 훔치던 기억, 군대에 보내던 날 밤새 잠 못 이루던 그 감정들. 어머니에게 아들은 단순히 자녀 그 이상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과 감정이 켜켜이 쌓인 그야말로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어 보이면 가슴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무심코 나오는 말, 우리 아들 많이 힘들지? 라는 말에는 전혀 악의가 없습니다. 걱정과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며느리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없는 건가요? 나도 함께 힘든데 왜 아들만 보이는 걸까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가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녀 역시 남편 못지않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오직 아들만 보입니다. 이건 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아들 중심으로, 아들의 시각으로,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요. 반면에 며느리는 다른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당연한 말 하나가 며느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상처가 됩니다. 중요한 건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감정도 진짜이고 며느리의 감정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두 감정이 대화 없이 만나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첫 번째 갈등의 씨앗이 너무 일찍, 너무 깊이 심어집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되는 작은 서운함들. 처음엔 참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며느리는 싹이 없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서로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뿐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고부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시기가 갈등의 절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둘러싼 내 방식과 내 방식의 충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세대는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자식 키워봤어. 이렇게 하면 돼. 그 경험은 진짜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몸으로 익힌 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의학이 바뀌었고 교육 방식이 바뀌었으며 아이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울면 그냥 두면 돼, 울다 지치면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울음에 즉시 반응해줘야 애착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든 잘 먹여야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당분과 나트륨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엔 최선이 달라진 겁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종종 상처를 줍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라는 말이 어머니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며느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둘 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둘 다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부딪히면서 결국 서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존중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방식과 달라도 며느리가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경험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말 안에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가 달라지면 같은 내용도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요즘은 이런 방법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 말도 맞아. 요즘 것들이 더 잘 알기도 하지. 이 두 마디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두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건 자존심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그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계절이 왔습니다. 명절. 어떤 분들은 명절이 가까워 오면 이미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두통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설칩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 피로를, 그 긴장을. 명절 갈등은 단순히 누가 더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연함과 억울함의 충돌입니다. 어머니 세대에게 명절은 여성이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움 속에서 나는 좋은 며느리다, 좋은 어머니다라는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온 문화였고 그 문화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평소에도 똑같이 일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갑자기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몇 배의 노동이 요구될 때 그녀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죠? 이 말은 반항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그 문화 속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억울합니다. 나도 다 그렇게 했어. 그게 가족을 위한 거잖아. 며느리도 억울합니다. 저도 가족을 위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지쳐요. 둘 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둘 다 가족을 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본래의 목적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반드시 예전 방식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요즘은 함께 음식을 시켜서 먹는 가족도 있고, 각자 한 가지씩 담당해서 만드는 가족도 있고, 식당에서 만나는 가족도 있습니다.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가족의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전통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전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명절 갈등을 풀어나가려면 어떤 방식이 맞냐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명절 전날 밤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요. 고부 갈등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사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와 물리적 거리입니다. 먼저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모님이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세 자금을 보태주거나 급할 때 생활비를 빌려주거나 아이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그 마음 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보태준 돈으로 그걸 샀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했어? 처음에는 도움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언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권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돈을 받은 게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둘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상처받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을 때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조건 없이 주거나 조건을 미리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하되 그것이 모든 결정권을 넘기는 일이 아님을 서로 확인하거나 이 대화를 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큰 갈등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거리에 대해 해볼게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거야? 어머니와 며느리 혹은 시어머니와 사위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입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 건 그냥 그리워서입니다. 멀리 보낸 아들이 새로 맞이한 가족이 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잦은 연락은 때로 부담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예고 없는 전화 한 통이 하루의 흐름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건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쳐서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연락을 적게 할 때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하지만 며느리는 그냥 바빴던 것뿐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 오해는 생각보다 간단히 풀릴 수 있습니다. 저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했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 요즘 많이 바쁘겠구나. 건강 챙겨. 라는 짧은 답장 하나. 말 한마디가 쌓인 오해를 녹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아끼다 보면 오해는 감정이 되고 감정은 상처가 됩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는 건 당신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좀 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건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 두 마음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면 거리의 갈등은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갈등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을 사이에 둔 오해, 아이 키우는 방식의 충돌, 명절이라는 이름의 전쟁, 돈과 거리가 만들어내는 균열.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없었다는 것. 어머니는 그냥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자신이 배운 언어로. 며느리도 그냥 가족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꿈꿔온 방식으로 자신이 익숙한 언어로. 두 사람의 언어가 달랐을 뿐입니다. 언어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 통역사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맞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도 서운하셨겠어요.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해결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해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고 나서도 먼저 손 내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 강한 겁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항상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 한 명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지금 시어머니와 갈등 중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에서 지쳐있는 아들이거나 딸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위치에 계시든 오늘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결국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아들도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해서 힘든 겁니다. 그 사랑이 부딪히는 걸 갈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혹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댓글이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말로 하기 힘든 마음을 영상으로 대신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